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기는 좀 늦은 것 같고, 이제 뭘 사면 될까?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더리움 레이어 2 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미국의 SNS 기업이 있습니다. 레딧이라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이더리움, 세 번째 의외로 지금 폴리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업 가치가요.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굉장히 큰 그 기업 가치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준 하루 방문자가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그 활성화된 소셜 미디어겠죠.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밈 주식, 뭐 게임스톱, 뭐 이런 모든 사태의 약간 그 커뮤니티가 바로 요 레딧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재무적인 목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 특수 목적으로 이더리움과 폴리곤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에 좀 사내 보유금, 시세 차익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쟁여놨다는 거고요. 사용 목적으로 이더리움, 폴리곤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과 사용 목적 둘 다에 포함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은 이제 홍콩을 통해서 기업들, 대기업들에게 코인을 뭐 세금을 좀 내가 보유세는 안 받을게. 코인 보유를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그 총선 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코인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사내 보유금이고 특히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결제 수단에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쓰자니 그 수수료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좀 발췌를 많이 한 친구 이름이 마일스 뭐 도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요. 얼굴은 그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친구고요. 나이가 올해 향년 22세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3, 4년 전부터 팔로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친구는 사실 10대였다는 얘기죠. 이미 수십억 이상을 번 백만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코인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했더니 팬데믹 당시에 뭐 이렇게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때 코인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디파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고 지금은 뭐 보시면 그 트위터도 구독 팔로워가 45만 명이 이제 넘고요. 이거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우리 제 생각입니다. 그 뭐 의사나 뭐 판사나 변호사 좋은 직종이 있는데요. 이 친구 10대에 이미 백만장자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더리움의 댕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댕쿤 업그레이드가 현재는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속도를 이렇게 올리는 거고 더 빠른 속도, 더 저렴한 비용, 보안성을 개선시키겠다. 근데 이게 3월 1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사실 뭐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3월에 꼭 지켜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호재는 호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EIP 4844, EIP 15, 뭐 1153,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핵심은 뭐다? 속도를 빠르게 하고 비용을 더 낮추고 보안성을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뭐 댕쿤인가 덩쿤인가 하는 업그레이드 오케이 알겠어. 3월 13일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요. 수수료를 10분의 1까지도 낮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레이어 2 그 속도나 비용이 훨씬 현저하게 더 개선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뭔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그 이더리움은 그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이게 우리도 뭐 한 그 거래 하나 하는데 뭐 8,000원씩 내고 거래하실 분 계실까요? 특히 이게 이제 그 거래량이 너무 폭주하면 이게 뭐 2만 원, 3만 원, 심지어 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제가 이 그 빨간색 네모를 쳤습니다. 이게 다 레이어 2인데요. 뭐 스타크넷이다,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ZK 싱크 이런 수수료가요. 뭐 사실 뭐 이더리움 대비해서 원래 이렇게 낮았죠. 근데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지금 수수료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백 원 했다가 몇 십 원이 되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쓸만하죠. 속도도 굉장히 더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수수료는 사실 여전히 엄청 비싸죠. 근데 이더리움보다는 아까 그 수수료에서 보셨듯이 이더리움 레이어 2들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레이어 2가 봅니다. 근데 레이어 2의 거래량이 사용량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같이 더 커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레이어 2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레이어 1, 이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플랫폼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 시대 뭐 구글이다, 뭐 네이버다, 뭐 아마존이다, 플랫폼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서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견해는 지금 크립토 전체 시총이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생태계가 좀 더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한 티핑 포인트에 이제 막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이건 레이어 2건 한동안은 다 같이 성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번 업그레이드는 레이어 2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겠죠. 갈수록요, 그 경쟁은 근데 치열해질 겁니다. 저의 어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이어 1도 그렇고요. 레이어 2도 그렇고 글로벌 기관들, 뭐 대형 은행들, 금융기관들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 뭐 기업들 이런 기관들이 채택한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 대량 채택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레이어 2에서 폴리건입니다. 그 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곧 있으면 매틱이 아니라요. 그 리브랜딩 됩니다. 그 티커가 POL 폴리곤이니까 POL 코인으로 곧 있으면 불리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언급한 게 뭐냐? 다른 레이어 2 코인들에 비해서 폴리곤 가격이 너무 덜 올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맞거든요. 다른 레이어 1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사실 폴리곤 가격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크게 보면 뭐 그 영지식 기술 ZK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폴리곤입니다. 이 덴큰 업그레이드도 있고 또 게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레이어 2가 뭡니까? 이뮤터블 X죠. 그 이뮤터블 X와 파트너십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에 있는 스튜디오 빔도 이제 세 개의 기관들이 서로 제휴를 했던 걸 제 기억이 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좀 게임에서 잘 나가는 이뮤테이블 X와 그 폴리건이 서로 이렇게 맞잡은 게 뭐 소위 말하는 일진들끼리 이렇게 서로 그 제휴를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한 그 호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폴리곤도 이 게임에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통로가 하나가 더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뭐 올해 언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폴리곤을 비롯한 레이어 2의 순풍이 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그 폴리곤의 가격입니다. 제가 임의로 지금 검정색 선을 밑에 한번 그어봤습니다. 지금 약간 밑에 약간 닿았죠. 물론 오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제가 지금 이 빨간색 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것보다 더 오르면 이더리움이 살짝 최근에 좀 더 올라간 지금 기미가 조금 보이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 준다면 뭐 레이어 2뿐만 아니라 그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큰 상승이 올 수가 있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면에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추락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제가 뭐 예측이 항상 맞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봅니다. 코인게코 가보시면요. 그 TVL은 이제 Total Value Locked라고 해서 디파이에서 이것을 이렇게 뭐 맡겨놓고 이걸로 뭐 이자도 받고 뭐 대출도 해주는 이런 그 디파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TVL은 여기에 묶여 있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뭐 디파이에서 사실 많이 쓴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TVL을 갖고 있는 그 레이어 2는 아비트럼입니다. 그 다음 폴리건, 그 다음 옵티미즘, 멘타, 베이스 뭐 이렇게 쭉쭉 나가죠. 현재 1위가 아비트럼, 2위 폴리건, 3위 옵티미즘, 4위 멘타까지. 7위 멘틀도 괜찮은 코인이고요. 8위 ZK 싱크, 메티스 다 괜찮습니다. 아비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비트럼은 TVL 방금 보셨죠? 거래량 기준, TVL 기준 레이어 2 중에서는 현재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옵티미즘 어떨까요? 옵티미즘은 TVL 기준으로 하면 2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에어드롭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에어드롭 이벤트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무료 코인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 옵티미즘을 통해서 그 디파이 뭐 예치를 해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 할수록 무료로 코인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온체인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멘틀이라고 하는 레이어 2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게 봅니다. 자, 멘틀은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건 더 어떻게 보면 그 신생이죠. 그 무섭게 이제 추격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디파이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예치를 하는 그 양 기준으로 지금 벌써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예치자들에게 또 에어드롭을 해서 그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메티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시총이 한 150위권까지 가는데요. 좀 더 작은 코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5,300억 원, 우리 돈으로 하면 상당히 큰 돈이죠. 생태계를 좀 지원하는 그 돈,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도 나눠주고 뭐 포인트를 통해서 나눠주고요. 막 NFT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멘타 네트워크 이것도요. 지금 그 에어드롭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 화제를 모았던 코인이 바로 멘타입니다. 스타크넷 또 ZK 싱크 뭐 리니아 뭐 이런 것들을 레이어 2 중에서도 이제 떠오르는 신성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레이어 2 중에서 이제 그 TVL 기준으로 뭐 1위에서 10위까지 쭉 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 섹터 내에서 1위, 2위, 3위 중에서 좀 선택을 하는 게 그래도 뭐 여러 측면으로 나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이 TVL 기준 외에도요 다른 기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TVL만 높다고 무조건 저는 좋다고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보고요. 투자를 누가 했는지 투자자도 보고요. 특히 기관들이 채택을 많이 했는지 기능을 뭐 어떤 기능들을 구현시키고 있는지 특장점이 뭔지 특히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강조할 거는 토큰의 공급량입니다. 토크노믹스가 어떤지도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 시총 기준으로만 하면요. 폴리곤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시총 15위, 옵티미즘이 시총 33입니다. 아비트럼이 시총 47위. 저는 이 세 개를 예전부터 사실 레이어 2 삼총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신생 코인들이 워낙 또 많이 나와서요. 간단히 제가 비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인 게코 같은 웹사이트 가보시면 이 마켓 캡과 FDV 레이시오라고 나옵니다. 마켓 캡은 그냥 현재 시총이고요. FDV는 Fully Diluted Valuation이라고 해서
전체 총 공급량의 코인을 이제 그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시총보다 이게 더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0.22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총 공급량에서 지금 22%만 시장에 이 코인이 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옵티미즘은 시장에 아직 안 나온 코인이 78%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비트럼은요, 이게 그 마켓 캡, 그 총 공급량 대비 현재 시총이 0.13, 13%라는 얘기거든요. 코인 시총, 그러니까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코인 유통량이 전체량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7%는 어딘가 지금 숨겨져 있고 시장에 덤핑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작년에 생겨서 이제 둘 다 아마 1년 이제 거의 될까 말까 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시장에 굉장한 그 공급 압력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봤거든요. 자, 이따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의 93%가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덤핑할 수 있는 게 7%밖에 안 남은 거죠. 굉장히 좋은 토크노믹스라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가보셔서 이제 토큰 언락 캘린더 뭐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크립토 랭크라고 하는 것을 가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옵티미즘은요. 매일 100만 개씩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아비트럼은 매월 1억 2천만 개가 풀립니다. 이게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좀 안 와닿고요. 옵티미즘은 매일 현재 시총 기준 0.1%가 매일 풀립니다. 아비트럼은 시총 기준 9.4%, 이거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이게 매달 지금 덤핑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풀리냐? 옵티미즘은 26년 5월 31일까지 매일 100만 개가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아비트럼은 이제 다음 달이죠. 3월 16일부터 2027년 3월까지 매달 1억 2천만 개가 풀립니다. 사실 저 이 코인들을 좋게 봅니다. 근데 토큰 공급이요. 이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직접 가봤거든요. 옵티미즘이 이게 2026년 5월 달까지 옵티미즘이 매일 100만 개씩 풀립니다. 사실 100만 개가 조금 넘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냥 매일 이렇게까지 풀린다? 이게 금액으로 하면 이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뭐 45억 정도가 매일 풀립니다. 아비트럼은요, 조금 더 풀립니다. 이게 매월인데요. 매월 1억 2천만 개가 언제까지 된다고요? 27년 3월까지 매월 풀립니다. 근데 한 번 풀릴 때 이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해보면 거의 2,700억 원이 매월 코인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이 많아도 이게 너무 많은 거겠죠. 너무 많습니다. 코인게코에 가보시면 그냥 시총 순으로요. 레이어 2를 쭉 세워보면 뭐 폴리곤, 이뮤터블 X, 옵티미즘, 멘틀, 아비트럼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선택지를 좀 줄일 필요가 있죠. 나쁘지 않은 코인들입니다. 뭐 우선적으로는 이 친구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인이 너무 시장에 많이 안 풀려 있어요. 이게 저는 큰 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멘틀이요. 이게 0.52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52%가 이미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시장에 덤핑이 될 거는 이제 48%가 남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종합적으로 자, 댕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직접적인 호재가 맞습니다. 다수의 경쟁력 있는 레이어 2들 치열한 전쟁을 아마 계속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레이어 2를 다 뭐 무한대로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요. 이더리움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레이어 2 중에서는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고르시면 될 텐데 이제 이건 제 기준이죠. 제일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폴리곤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시가총액이든 뭐 TVL, 파트너십, 대량 채택의 가능성, 토큰의 공급량 뭐 여러 면에서 좀 우위에 있다. 그리고 업비트의 스테이킹 저희가 뭐 작년 계속 하고 있죠. 5% 이자도 계속 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 가장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폴리곤이 아닐까. 사실 뭐 폴리곤은요, 그 화려한 파트너십이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이베이, 나이키, 뭐 아디다스, 로빈후드, 아까 레딧 말씀을 드렸죠. 뭐 어도비도 있고요. 사실 덜 알려진 이런 그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맺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느리니까 폴리곤, 그러니까 제일 시가총액도 높고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 폴리곤은요, 2021년 그 상승장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대충 보니까요, 거의 한 250배 정도 올랐거든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하반기 그렇게 큰 상승장이 다들 나왔는데도 상대적으로 이 폴리곤 코인은 상승이 크지 않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폴리곤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비트럼, 뭐 옵티미즘, 뭐 멘틀, 뭐 메티스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이 코인들의 수익률이 폴리곤보다 당연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비트럼, 멘틀, 뭐 저 스타크넷, 뭐 여러 가지 중요 그 되게 괜찮은 코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특히 구독자분들께서 좀 연세가 있고 하시면요. 그냥 지금 좀 애매합니다. 사실 좀 하락이나 조정이 좀 크게 올 때 폴리건이나 그 이뮤터블 X 게임에서는 거의 뭐 이뮤터블 X가 거의 다 잡아먹는다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코인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어, 쉽게 말하면 이게 블루칩입니다. 폴리건과 이뮤터블 X 같은 게 좀 심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담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토큰 공급량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ICO 뭐 얼마에 누가 샀다더라 뭐 이런 정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랭크나 뭐 드롭스 탭 뭐 이런 웹사이트 가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